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 KB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2020년 8월 17일 기준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서울 전세 매매 모두 상승 유지. 세종은 상승세 둔화. 네, 세종이 상승세 둔화라고 표현하다니 네, 나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서울 아파트 가격 0.44% 오르면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상승세는 여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난주 0.41% 상승보다 소폭 낮아진 0.38%로 상승 중. 세종 매매가격 지난주 3.06 상승보다 대폭 축소된 1.64%로 상승세 누그러는지. 네, 많이 줄었네요. 네. 그 KB부동산 발표한 거에 따라서 서울 매수 우위지수 114.3에서 116.3으로 오히려 소폭 올랐네요. 다만 지금 이 정도에 왔다 갔다 거리면 그냥 유지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수도권 5개 광역시 전국 놓고 본다라고 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좀 올랐다 이번 주에 다시 살짝 낮아지는 거. 전국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5개 광역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도별로 본다 그러면 세종시 1.64%, 서울 0.44%, 경기 0.26, 제주 서귀포 0, 충북 0.01.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상위권 위에 있는 애들이 세종, 서울, 경기 얘네들이 현재 계속 몇 주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권에는 제주, 광주 이런 데가 자주 이제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주가 0%로 다시 등장을 했네요. 네, 아파트 매매가 지난주 상승폭보다 낮아졌지만 이번 주에도 전 지역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을 이어가겠다.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성북구, 성동구가 높은 상승을 보였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매주 말씀드리지만 좀 하위권에 있는 구들이 계속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보다 경기권 보시면 상승폭은 조금 낮고 인천도 소폭 상승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근데 보시면 광명, 광주,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남양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면 그렇겠지만 광주가 좀 최근 1, 2주, 2, 3주 들어서 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광명,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남양주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권을 전체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 전국을 보면 전주 대비 0.19% 기록. 지난주 상승률과 유사.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난주 0.41보다 0.38% 기록. 경기 전주 대비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모두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확실히 6월 1일부터 점점점 그 가격 전세가격 상승이 증가하다가 특히나 지난주에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덜했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하네요. 전국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세종, 세종은 뭘 하든지 무조건이네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대전 이런 순으로 이제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강서, 송파, 은평, 강북, 노원. 네, 그렇게 치면은 아까 매매 가격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구들이 전부 다 등장을 하고 있네요. 노원구만 유일하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둘 다 순위권 내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강서구가 1등, 그 다음에 송파구가 보면 꾸준히 전세 가격은 상승하는 거로 최근 몇 주 동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전세인 경기 인천을 본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요. 수원 영통구, 광주, 과천, 성남, 분당구, 군포 이런 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매매 지역에서 나와 있었던 수원 영통구, 광주, 성남, 분당구 요 세 시들은 결국 계속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같이 올라왔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순위는 없었지만 이렇게 전세는 갑자기 많이 또 치솟고 있다. 군포도 약간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 드리는 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같이 움직인다. 뭐 이 둘의 관계가 역의 관계라기보단 동행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듯합니다. 저런 매수 매도 우위 지수를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소폭 지난주보다는 서울 뭔가 이상한데요. 지난주에 116인데 이번주에 114면은 그쵸, 하락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여전히 매수자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이 매수 우위 지수 추세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근 2주 동안은 지속적으로 내려가다가 좀 소강선때 여기서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는 1, 2주 더 지켜봐야 되겠죠.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사람들이 집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은 여전히 많이 100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요. 보다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추세 자체는 처음보다는 약간 소강 상태이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여름 바캉스 기간도 있긴 해서요. 요거는 좀 1, 2주 정도 좀 지켜보고 나서 추세가 어떻게 되면 또 이제 가을 시즌이 되니까요. 그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를 좀 보면 이번 주부터 이 KB부동산에서 지역별 시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금천구, 노원구 정부의 6.17 주택 안정화 대책비 70 보완 대책 매매 시장가격이 혼란스러운데 매매 물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높은 호가에도 한두 개씩 거래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운대 역세권,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동부선 경전철 재추진 등의 호재를 적용하고 있다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걸 엑셀로 좀 뺐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천구는 70 대책으로 투자들은 관망사, 가산 디지털 밸리 배우도시로 실수제는 문의, 신안성선, 인천 2호선, 독산역, 연장선 추진. 2호선이 독산역까지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네, 서부간선도로 지하, 지벨리 2020 프로젝트 등이 있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좀 그 전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송파구 임대차 3법 관련한 전세가 상승세 분위기 내고 있다. 종합주택업에 대한 2년 의무 거주위원으로 점세 풍기. 은평구는 대조 1, 수색 6, 수색 13, 증산 2구역에 재개발 구역이 많아서요. 인근 서대문 종로도 인접 지역 대비 저렴한 임대가로 외부 수입도 많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전세 매물이 자세를 감추고 있다. 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런 중요한 경기, 인천 이런 지역별 수항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치면은 왜 다른 지역들은 안 하는 거야? 이것들이. 네. 근데 어쨌든 뭐 인천 같은 게 부평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매수는 줄어 거래가 한산하지만 학군, 교통, 주거, 환경 3박자가 갖춰졌다라고 하네요. 부평구가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들이 특히 백운 2구역, 산곡 5, 6구역 신촌구역 등이 재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또 내려가면은 광주, 과천, 연수구, 이런 것들이 현재 전세 가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현재 계속해서 한 6월, 요때부터 색깔이 진한 걸로 다들 나오고 있죠. 그나마 용산구 같은 경우가 좀 소강 상태이고요. 좀 더 옆으로 쭉 내려간다면 서울 전체가 전부 다 색깔이 진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옆으로만 가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가 해운대구가 계속해서 현재 분위기가 좋고 그 외의 지역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가 점점 힘을 받고 있는 추세로 현재 가고 있네요. 강서구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옆으로 내려가면 대구 같은 경우도 달서구가 최근에 원래는 대구 하면은 수성구가 가장 유명하죠. 근데 이제 달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제 달성군이나 이런 산업단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인천은 연수, 남동, 부평구가 계속 좋았는데 최근 1, 2주 동안은 현재 약간 추세가 떨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는 꾸준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최근,
그 1, 2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세였었는데요. 그 흐름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걸로 네,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울산 같은 경우도 안 좋다가 뭐 올해 들어서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뭐 수도권은 네, 뭐 세종 같은 건 뭐 18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색깔이 진하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다. 네. 광명 같은 경우에 점점 진해지고 있죠. 그리고 옆으로 쭉 넘어간다고 하면 네. 이런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때 반짝하다가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은 거로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계룡이 네, 의외로 상당히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북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하면 이 창원, 통합 창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창원, 마산, 네, 이쪽이 보면 그 중에서 성산구, 의창구가 이제 좋아졌다가 지금은 다시 소강 상태로 좀 가고 있는 추세다. 네, 거제, 뭐 진주, 김 이런 쪽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그 상황 나쁜 게 아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